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온큐의 공동창업자 퇴사 이야기와 그 다음날인 아이온큐 웹사이트에 올라온 새로운 호재 소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 23일 시장 마감 후 2015년에 아이온큐를 공동 설립한 창업자이자 최고 과학자 책임자 CS인 크리스 몰로 박사가 회사를 떠난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한때 8.77달러까지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 주가는 10.40달러까지 내려갔는데요. 주가 하락세에도 나타났듯이 대표가 주식 다 매도하고 도망간 거 아니냐, 회사의 경영에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등 여러 우려와 함께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가 회사를 퇴사한 이유와 앞으로 그가 소유한 주식의 행보는 어디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의 퇴사 이유에 대한 논리적 추측 몇 가지와 현재 많은 분들의 의견 또한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온큐에서 밝힌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웹사이트에서는 멀로 박사의 퇴사 이유를 학술 연구 및 정책 분야로 복귀할 예정이다로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양자 컴퓨팅 기술 연구 및 양자 인력을 교육하며 전 세계의 양자 연구소에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했는데요. 피터 체프먼 아이온큐 사장 겸 CEO는 크리스는 1995년 최초의 양자 논리 게이트 시험부터 최초의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 아키텍처 발명에 이르기까지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는 선구자였다라고 밝혔으며, 그의 지원과 리더십으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명한 연구대학인 메릴랜드 대학교와 듀크 대학교로부터 독점적인 이온 트랩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었다며, 상업적 이점을 가져올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많은 공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멀로 박사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많은 엔지니어 및 과학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우리는 여러가지 동급 최강의 양자 기술을 선보였으며 향후 상업적 이점을 창출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완성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성과가 자랑스럽고 아이온큐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몇 번 읽어봤는데 뭔가 급작스럽기보다는 서로에 의해 관계 안에 예정되어 온 이별인 듯한 중립적인 톤이었습니다. 그럼 멀로 박사가 왜 그만두었는지에 관한 4가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업 내에 그의 역할이 끝났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크리스 몰로 박사의 역할은 수석 과학자로 과학적인 부분 중 이론 물리학 문제들을 다루었는데요. 엔지니어링 파트는 공동창업자인 김정상 박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 팟캐스트에서 멀로 교수는 기본적인 물리학 단계는 끝이 났다고 밝혔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엔지니어링 쪽이라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 데이 때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온큐가 페이지 2단계에 들어갔으며, 1단계는 양자 컴퓨터의 컨셉을 증명, 즉 리서치와 개발, 기초적인 학문에 초점을 둔 단계였다면 2단계는 양자를 상업화하는 단계이다. 엔지니어링 쪽이 더 확장이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의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온큐는 현재 생산 및 이후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어제 뉴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생산기지도 구축하고 있죠. 어닝콜을 살펴보면 일단 멀로 박사는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어닝콜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명 학술적인 질문에 대한 발언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온 트랩 양자 프로세서의 구현 자체가 완성되었을 때 이미 멀로 교수의 역할이 끝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품 양자 컴퓨터 구현에는 멀로 교수가 할 일이 진작에 끝나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멀로 박사는 아마도 자신이 회사에서 할 일들을 다 달성했다고 여기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학문 쪽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위의 이유와 함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떠남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 몰로 박사는 이온 포획을 시연하여 큐비트를 개척하고 광자를 이용한 네트워킹 이온 포획 큐비트를 위한 초고속 양자 게이트를 개발했습니다. 듀크 대학교와 메릴랜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국립과학 아카데미 및 국립양자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윌랜드와 함께 1995년 시연한 양자 논리 게이트가 2012년 윌랜드의 노벨상 수상에 기여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크리스 몰로 박사도 노벨상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벨 물리학상은 그 과학자의 업적의 중요성을 알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의 경우 그 이론은 이미 1930년에 이미 발표하였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 50여 년이 지나서야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멀로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을 목표로 한다면, 공기업에서 자신의 연구가 상업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이보다 더 빠르게 연구를 인정받을 방법도 없겠죠. 또한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요. 많은 이론과 발견이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인정받았지만 그 이론이나 발견을 발표한 과학자가 이미 죽어버렸기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멀로 박사가 노벨상을 위한
자신의 연구를 다시 이어갈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설립 당시부터 크리스 멀로 교수가 치프 오피서 임원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치프 사이언티스트 최고 과학자 책임자 즉 부장 이사급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벌써 이미 처음부터 기술과학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였다고도 보여집니다. 또한 멀로 박사는 계속적으로 양자 물리학에 관한 연구와 책 출판을 해왔는데요. 2015년 아이온큐가 창립을 한 해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한 해도 빼지 않고 매년 여러 권의 양자 물리학 관련 책 출판에 참여하여 왔다는 것만 봐도 학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임원으로서 맡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월급, 주식 보유량이나 주식 거래까지 민감한 개인사까지 다 밝혀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자 SEC 따르면 그는 약 200만 주를 전부인에게 양도했는데 이로 인해 이혼을 한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죠. 이런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또한 임원으로서 많은 연설과 인터뷰 등의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과학자로서 연구에 쓰고 싶은 시간을 이런 곳에 쓰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일단 멀로 박사는 전체 주식의 3%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전 200만 주를 양도했을 때 섹터 파일링을 보면 크리스 멀로 박사가 보유한 보통주는 약 385만 주 정도로 현주가 10.40달러로 계산해 봤을 때 약 40.11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스톡옵션도 237만 주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기업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멀로 박사가 보유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리게티 경우와 다르게 크리스 멀로 박사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회사를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 멀로 박사는 200만 주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전처에게 증여했는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전망을 안 좋게 보았다면 바로 매도했겠죠. 마지막으로는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정말 추측들인데요. 공동창업자가 나가는 경우의 수는 회사와의 불화, 주식 매도, 차익, 이사회에서 퇴출 등이 있습니다. 유료 미국 주식 자료인 시킹알파에서 멀로 박사의 퇴사 기사가 올라온 후 여러 회원 댓글들을 살펴봤는데요. 1. 엔지니어링 작업을 원치 않는다. 그게 다다.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고 그는 학자로 기업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다. 2. 내부자가 아니면 주식 지분 팔 때 공지의 의무가 사라지니 망하기 전에 나간 거다. 스팍 IPO는 이런 일이 많으니 바로 매도하세요. 라는 의견. 3. 한 사람은 크리스가 CEO가 한 약속에 대해 불편하게 여긴다는 내용을 어디서 읽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과거 180페이지로 아이온큐를 비판했던 스콜피언 캐피털의 보고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멀로가 스팍 상장을 부끄러워한 것 같았다며 멀로가 회사에 거의 없었다. 회사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일단 스콜피언 캐피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매도 보고서를 내며 공매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에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의견들도 대부분 회사 초점이 엔지니어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멀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 같다는 의견. 크리스의 연구 영역을 벗어났으니 다시 학계로 시간을 재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등의 추측들로 학계로 돌아갈 타이밍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온큐 투자자 의견들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장기 투자한 분은 창업주가 임원으로 남아있지 않고 신생기업으로 상용화도 되기 전에 완전히 나간다는 건 큰 이슈라며 안 좋은 점도 사실대로 인식해야 한다. 5년 후 어찌 될지 모르나 혹시 정체되어 있을까봐 좀 털고 간다. 아이온큐 말고 괜찮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기회를 본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멀로 박사가 할 일이 끝나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니 걱정 없이 추매한다며 테슬라도 초창기 창립자는 초기에 떠났으며 그 후에 투자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 흑자 전환을 이루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듯 아이온큐도 성공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테슬라도 초기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온 투자자는 찾아보기 힘들듯 아이온큐 같은 기업을 끝까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극소수 0.1%도 안 될 거라고 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온큐는 현재 어떤 상태이냐? 멀로 박사 퇴사 뉴스 바로 다음날 어제죠? 아이온큐에서 바륨이온으로 29AQ를 달성했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퀀텀월드 컨그레스 2023에서 바륨이 35AQ 이상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테르뷴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바이온이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바륨을 이용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바륨을 사용하게 되면 향후 큐비트 수가 더 늘어날 때 확정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게이트 충실도를 높이고 에러율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륨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륨은 원자 번호 56으로 은비 티토류의 금속인데요. 바륨은 주로 빛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한 바륨의 구조가 올바르게 제어되면 더 높은 기본 게이트 및 판독 충실도가 제공되고 가시 스펙트럼을 통해 시스템의 일부에서 표준 광섬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CEO인 피터 채프먼은
오늘의 뉴스는 해시태그 AQ 관점에서 바륨 큐비트가 이미 우리의 주요 양자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아이온큐가 상업적 양자 이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이온큐가 고객 요구에 따라 클라우드 액세스를 통해 사용되는 양자 시스템 IONQ 하모니 및 IONQ 아리어가 24/7, 즉 24시간, 일주일 7일 연중 유무 액세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가용성이 향상됨에 따라 앞으로 전 세계 사용자가 필요할 때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 연구 등을 위해 양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연중 유무 액세스에 대한 뉴스를 발표한 이유가 있는데요. 2023년 아이온큐 애널리스트 데이에 발표한 자료 중 양자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1번이 양자 물리학 리서치와 개발 단계, 바로 멀로 박사가 필요한 단계이지요. 그리고 2단계가 고객을 찾고 모으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벌써 진행이 되었습니다. 3단계가 바로 매니어팩처링의 스케일, 생산 단계인데 양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파워풀한 컴퓨터를 생산 확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4단계가 바로 어제 발표한 온고잉 서포트 연중 유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공입니다. 이렇게 멀로 박사가 퇴사를 했어도 우리 회사가 계획한 대로 목표 달성을 하고 있고, 현재 리서치 단계가 아닌 생산 단계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더 안정적이도록 바륨 플랫폼에서 29AQ도 달성했으니 주주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 같은데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의견과 분석이 있지만 그것에 이끌려 불안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참고용으로 알아두고 투자 결정은 반드시 기업을 공부하시어 기업 분석과 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내려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여도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업이 미래 투자 가치와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면 소위 삘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뤄도 된다는 정도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중입니다. 나스닥도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고 한 기업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도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크리스 멀로 교수의 행동, 즉 주식을 상당 부분 매도를 할지 안 할지도 당분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26일 아이온큐 로드맵과 118일 아이온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고 또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